치과의 폐업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개원가에서 불법 의료 광고 고발을 위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불법 의심 의료 광고를 공유하고 색출에 나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공조해 사무장병원 보험 사기 색출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취업이 최근 개원가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면 임플란트 용어는 환자가 과장 광고로 오인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 광고를 남발하던 서울 강남의 치과 세 곳이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업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치과 폐업 타이머가 갈수록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출혈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폐업 타이머는 더 빨리 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치의신보 본지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에서 수집한 전국 치과의원 27,321개소를 분석한 결과 치과의원 운영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990년 초 개원한 치과의 운영기간은 12.9년이었으나 2015년 초는 2.5년으로 수명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1994년에 개원한 치과 중 운영기간이 1년도 안 돼서 폐업한 치과는 2.4%에 불과했으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6.1%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에 개원한 치과 중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치과는 3.2%, 5년 미만은 11.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으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9년, 광주가 4.8년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울산이 9.6년, 전남이 8.2년으로 운영기간이 길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개원이들이 스스로 불법 의료 광고 고발을 위한 오픈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불법 의심 의료 광고를 공유하고 이를 고발 및 민원 접수에 나서는 등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카톡방에서는 수시로 불법 의심 의료 광고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위법성 논의, 관련 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과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명 38만 원 치과 광고에 대한 문제가 본물을 이루고 있고 치과명 없이 환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DB 광고에 대한 고발에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채팅방 참여자들이 치과 불법 광고 대응 협회를 구성해 행정처분 및 경찰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시했으며 해당 지역보건소는 불법성이 짙은 치과의 광고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공조해 사무장병원 보험 사기 색출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11일 금감원, 경찰청과 보험 사기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개 단체는 이 같은 공조 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자 공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공동 홍보와 공동 조사 등을 펼칠 것을 알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업이 최근 개원가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면 임플란트 용어는 환자가 과장 광고로 오인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업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9일 회의에서 의식화 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허용해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업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 내시경과 비교하며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식화 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효과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 광고를 남발한 서울 강남의 치과 세 곳이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취업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서울 강남의 치과 3곳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에 따르면 이들 강남의 치과 3곳은 광고 메일로 진료비 할인 및 과장, 그리고 과잉 광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취업은 해당 치과들이 불법 의료 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수차례 인지, 시정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 광고를 게시했고 취업은 형사 절차를 통해서만 불법 의료 광고가 근절될 것으로 판단해 해당 치과들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취업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취업 치과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은 지난 1월 16일 취업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 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협회 대응안을 의결했습니다. 취업은 정책견 연구를 통해 치과에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할 경우의 문제점과 현황 등을 분석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 피해와 관련 일본 취업의 재해 성금으로 50만 엔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예스덱스 2024 공동 개최와 협회 대상, 신인 학술상 공적 심사 특위 구성안 등 다양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취업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월 1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선거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결선 투표의 필요성은 물론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 비면제 요건, 그리고 회장 재선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공청회 자리에서 잘 논의가 되어서 정관이나 선거 규정이 개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명부 공개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위험을 각 캠프에 전가하지 않고 취업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운동의 대상을 공개함으로써 선거 과정의 투명성이 좀 제고가 되고 선거운동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대 정시 경쟁률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도 경쟁률이 5.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종로학원은 최근 3년간 치의학과 정시 경쟁률을 통해 2024년도 치대 정시에는 모집 인원 287명에 총 1,49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경쟁률을 살펴보면 2022학년도에는 299명 모집에 1,939명이 지원해 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023학년도에는 275명 모집에 1,621명이 지원해 5.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는 최근 대입제도의 변화로 인해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치대를 지원하려던 학생들도 일부 의대 지원으로 방향을 튼 것 같다며 학령 인구 감소가 지원자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다음 시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국제뉴스입니다. 파키스탄 치과계가 무면허 진료 행위인 이른바 돌파리의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치과 의료 전문지 덴탈뉴스는 지난 1월 13일 파키스탄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면허 진료 행위의 심각성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지난 1970년 공식 등록된 치과의사 수가 384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수는 3만 명 선으로 의료 환경이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무면허 진료 행위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무면허 중심의 진료 행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비위생적 진료 행위로 인해 에이즈나 간염 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학술대회 소식입니다. 개원 및 병원 경영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하는 개원 및 경영 정보 박람회 컨퍼런스가 지난 1월 14일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크게 개원 기본 경영, 개원 필수 임상, 출품업체와 함께 준비하는 개원 등 3개의 트랙으로 구성돼 진행됐으며 다양한 의료 장비와 치과 기자재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번 덴텍스의 저희 프로고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부스에 참가함으로써 원장님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요. 특히 저희 새로 출시한 합성골 더 PCP와 주력 제품인 이종골인 더 그래프트, 그다음에 콜라겐이 함유된 레고 그래프트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아침부터 많은 원장님들이 와주셔서 플라즈마 신경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많이 이해하고 가시고 일정 부분 기술적인 면이나 임상적인 면에서 많이 공감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네, 오늘 성과 많이 좋았죠. 네, 개원가에서 많이 필요한 제품이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큰 효과는 보고 왔습니다.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덴티움이 오는 1월 28일 이덴츄러스 컨센서스 세미나를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하이니스가 오는 2월 1일 김세영 원장의 오인오색 서울 세미나를 인천에서 개최합니다. 이노디테크가 오는 2월 3일 주보은 교수의 투명 교정 세미나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 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이 2월 4일 2024 이덱스 종합학술대회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치의신보 학술 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 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